안녕하세요. 올해로 네 번째 청춘 커피 페스티벌에서 인사드리는 김보라입니다. 네, 저는 이 행사를 주최하는 한국경제신문에서 먹는 것에 대한 모든 걸 담당하고 있는 기자고요. 그동안은 햇살 굉장히 좋은 가을날에 이 롯데 월드타워가 바로 보이는 잔디광장 그리고 호숫가에서 여러분들 만났었는데요. 올해는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롯데월드타워 안에서 아트리움 광장 안에서 랜선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올해 모두가 코로나19로 답답하고 힘든 일상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맛있는 커피 한 잔 한 손에 들고요. 오늘 저녁까지 이어지는 청춘 커피 페스티벌 함께 힐링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동안 호주 출신의 바리스타들 그리고 여러 가지 힐링에 관한 책을 썼던 작가님들 모시고 그동안 진행을 많이 했었는데요. 올해는 조금 더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지금부터 100분 동안 특별한 카페를 만든 두 분, 프리츠커피의 김병기 대표님, 그리고 펠트커피의 송대웅 대표님, 그리고 커피를 정말 좋아하다가 작가와 회사원 두 가지의 트랙의 길을 걷고 있는 조원진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코너는 카페에서 일잘러가 되는 법이에요. 카페에서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물개 캐릭터로 만든 많은 굿즈들 그리고 맛있는 빵으로도 너무 유명한 우리 프리츠의 김병기 대표님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잠깐 소개해 주세요. 프리츠 너무 네. 유명한 카페지만 그래도 네. 아무도 모르실 텐데. 네, 많이 나세요. 안녕하세요. 프리츠에서 일하고 있는 김병기라고 합니다. 프리츠는 빵과 커피를 하고 있고 디자인 역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빵과 커피 그리고 디자인 회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디자인 회사에 대한 이야기는 이따가 또 이야기 나눠볼 테고요. 그리고 우리 조원진 작가님도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자 커피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조원진이라고 합니다. 실용 커피 서적이란 책하고 여러 바리스타 이야기를 로스팅하다라는 책 두 권을 썼고요. 네, 책 홍보를 잠깐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잘하셨어요. 책 홍보 잘하셨습니다. 먼저 김병기 대표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 저희의 이 행사는 20대 대학생 그리고 청년들이 정말 많이 참여해온 행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카페에서 일한다는 거 요즘 20대 대학생들한테는 너무나 로망 같은 일이고요. 네네. 굉장히 멋져 보이는 일이기도 하죠. 네네.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고 앞으로 이걸 정말 진지하게 내 인생의 직업으로 삼고 싶은 사람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오랫동안 지금 프리츠 운영하신 지가 6년 반, 7년? 7년 정도 됐죠. 하시면서 카페에서 일을 잘하는 법, 일하는 방식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뭐 다양한 직업을 경험해 보시라.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직업도 다른 직업과 마찬가지로 보편성과 특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보편성이라고 하면은 다른 직업들이 모두 갖는 어려움, 이 직업이라고 다르게 갖지 않는 것 같고요. 또 이 직업의 특수성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바깥에서 바라보는 바리스타 하면은 어떤 거 떠올리세요? 너무 멋지고 세련된 네. 정말 우아한 직업이라고 생각하죠. 네. 기자님 기자 하실 때도 어떠셨어요? 아니죠. 저도 멋지게 글만 쓸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더라고요. 네, 저도 커피를 막상 시작해 보니까 네. 커피를 내리는 일 말고 다른 일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를테면 바리스타 하루의 업무를 100이라고 봤을 때 실제 커피 추출에 관여하는 시간은 10 정도 될까요? 굉장히 낮은 비중이라고 보시네요. 그렇죠. 네. 우리가 에스프레소 한 잔을 내린다고 했을 때 30초 정도는 내리는데요. 커피 한 잔의 바리스타가 실제로 추출에 관여하는 시간은 전체 시간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고요. 대부분은 커피 한 잔을 맛있게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 혹은 커피 한 잔이 다시 돌아왔을 때 다시 우리가 다시 맛있게 커피를 할 수 있게끔 준비하는 시간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바깥에서 보는 이 직업의 특성과 실제로 본인이 이 필드에 들어오셔서 일하게 됐을 때 간극 네. 같은 거 많이 느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 작가님도 질문 있으시다고 아까 네. 그러셨는데. 저는 김보라 기자님께 오히려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제 커피 업계가 내부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굉장히 약간 노동 집약적인 하지만 조금은 세련되다고 할 수 있는 뭐 이런 평가를 내부적으로는 좀 커피 업계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김보라 기자님께서는 경제신문 기자로서 되게 다양한 산업 분야의 좀 리더들도 만나시고 또 종사자들도 만나 오셨는데 이렇게
기자님의 관점에서 혹은 커피업계 외부의 관점에서 커피업계는 과연 그러니까 어떤 직업인지, 커피 바리스타는 어떤 직업인지 혹시 좀 그런 얘기를 해주실 수 있나 싶어서요. 저는 제가 커피 씬에서 일을 해본 적은 없지만 저는 이제 계속 지켜본 사람으로서는 수제 맥주랑 커피랑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 전 생각이 돼요. 덕후들이 만들어가는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문화적인 측면이 훨씬 더 큰 것 같고요. 왜냐하면 커피업계에서 여기 김병기 대표님도 마찬가지고 이따 모실 이제 펠트의 송대웅 대표님도 그러신데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90%의 그런 커피 한 잔을 내리기까지 힘든 90%의 것들을 견디면서 그 한 잔을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 작업에 굉장히 올인할 수 있는 정말 마니아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새로운 문화라고 생각하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전통적인 기존에 있는 커피 씬의 어떤 공고한 다른 거대한 기업들, 이미 자리 잡고 있는 문화들 그런 것들에서 좀 새로운 세상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가고 있는 비즈니스라고 생각하고요. 이쪽에 만약에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그런 먼 미래에 대한 것들을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진 분들이 잘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 예, 감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저한테 질문을 주셔가지고 저는 원래 질문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오늘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답변의 기회를 주셨어요.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은 제가 일하면서 행복한 것, 행복하게 일을 하는 법, 이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연령과 상관없이 모두의 고민인 것 같아요. 커피 업계를 한정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어떤 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 것이 커피 씬에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길일까요? 저는 오히려 조금 논의를 넓혀서 직업이라는 단계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직업을 우리 접근할 때 적성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뭐 미래 뭐 하고 싶니 했을 때 제 적성 같은 거 찾아보기 마련인데, 그 적성을 찾는 과정에서 사실은 자기 객관화 시간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떨 때 기쁜 사람인지, 어떨 때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인지, 어떤 일을 할 때 몰입감을 느끼는지, 어떤 일을 할 때 도저히 몰입감을 자기가 만들어낼 수 없는지를 실질적으로 좀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공일을 하고 싶다고 하면 목공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것도 좋지만, 목공일을 했을 때 나오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커피 한 잔을 만들 때 들어가는 준비 시간처럼 내가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여다보시는 게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막상 들어오신다면 커피 씬에서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직업이라 사람 만나는 일에서 에너지를 얻으실 수 있는 분이면 훨씬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커피를 내리는 어떤 기술적인 측면보다도 사람을 만나고 거기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더 행복감이 클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제가 많은 바리스타 분들이 어떨 때 제일 직업적으로 기쁨을 느끼시냐고 여쭤보면 본인이 만든 커피 한 잔을 손님께서 맛있게 드셔주셨을 때, 그리고 그 칭찬, 그 피드백을 받았을 때 정말 제일 기분 좋다고 하시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정말 커피 한 잔을 맛있게 전달해 드리는 게 되게 중요할 텐데, 그 맛에는 사실 맛만 들어가 있지는 않거든요. 경험 많이 해보셨겠지만 같이 마시는 사람도 있고 분위기도 있고 음악도 있고 다양한 바리스타의 친절도 있을 테고, 그 모든 것을 자기가 할 때 기쁘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 한번 잘 들여다보시면 이 직업에서도 충분히 행복을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짜 좋은 말씀이네요. 이거 약간 좀 잡콘서트 같이 될 것 같긴 하지만 프리츠에서 직원들 뽑으실 때 꼭 하는 질문 있으시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직원들 교육도 직접 담당, 뭐 교육이라고 하기엔 좀 너무 딱딱한가요? 근데 직업에 이런 사람으로 우리는 프리츠에서 일한다라는 것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질문을 꼭 하시는지 직원들을 뽑을 때 질문을 이제 굉장히 부드럽게 돌려서 저희가 원하는 답변을 듣고자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어떤 답변에 관심이 많으냐면 이분이 커피 자체에 관심이 많으신지, 아니면 바리스타라는 직업 자체를 진지하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아주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병기 대표님이 너무 말씀 많이 하신 것 같아서 네, 죄송합니다. 아니요. 조 작가님한테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커피 마니아로서 정말 커피 씬을 오래 지켜보셨는데
조 작가님이 보시는 프리츠는 어떤 브랜드인가요? 저는 이제 프리츠에서 이제 SNS나 이런 데서 얘기를 좀 프리츠 자체적으로 할 때 이제 자신들을 소개하는 멘트로 동기부여가 되게 잘 된 공동체라는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내부 브랜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부 브랜딩, 그러니까 내부 직원들 간의 어떤 소통이나 어떤 그런 의견 공유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매장에 가면 이 매장의 분위기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카페들을 갔을 때보다 훨씬 더 좀 친근하고 또 그리고 직원들도 아 이게 내가 너무 힘들어, 아 이 일을 내가 하기 싫은데 하고 있어, 이것보다는 아 정말 이 손님들에게 맛있는 커피를 내어줘야겠다, 뭐 이런 느낌을 저는 더 많이 받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프리츠가 다른 브랜드와 다르게 좀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 요인이 아니었나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리츠에 가면 사실 프리츠에서 일하는 분들은 제가 소비자로서 볼 때는 그 바가 다 이렇게 훤히 드러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디 숨을 데가 없잖아요.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그 구조를 아. 왜 만드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 구조는 저희 같이 일하고 있는 박근하 공동대표께서 네. 고안한 구조인데요. 네. 바가 손님들의 공간과 바리스타가 일하는 공간의 구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불쑥불쑥 바 안으로 들어오시기도 하고, 그러신가요? 저희가 바 바깥으로 나가서 손님 응대하기도 굉장히 편하고, 이런 구조를 통해서 저희가 일하는 공간을 자연스럽게 들여다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희도 손님들에게 다가갈 때 조금 더 문턱을 낮춰서 쉽게 다가가고자 하는 것이 구조에도 잘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셨던 프리츠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일하는 방식하고도 굉장히 맞닿아 있는 공간 구성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조 작가님에게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마니아들이 만들어가는 커피 세상이라는 오늘 네. 큰 주제인데 네네. 처음 사실 회사원 그리고 작가로서의 일을 병행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네. 또 커피 씬을 이렇게 오래 봐온 분으로서 되게 다양한 직업군에 있는 분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은 그냥 흔히 바리스타 뭐 정도만 생각할 텐데 어떤 분들이 실제로 여기서 일 잘하는 사람들로 오랫동안 계시는지 하고, 그리고 커피 업계에서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런 직업군이 혹시 있다면 예, 어떤 사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커피 업계에서 어떤 브랜드들이 좀 성장하는가, 어떤 분들이 잘하는가를 보면 커피 외적인 것에 더 관심이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커피도 좋아하지만 커피 외적인 것에 또 관심을 가진 분들이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김병기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김병기 대표의 개인 인스타 같은 것들이 있는데 보면은 영화에 대한 글, 음악에 대한 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김병기 대표는 되게 세상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맞습니까? 네,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시네요.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성공한 브랜드들의 대표들의 어떤 일상을 관찰을 해보면 되게 관심이 많고 이런 일상에 대한 관심, 세상에 대한 관심,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관심 자체를 그 브랜드 내에서 자연스럽게 풀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브랜드가 또 성장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커피 내 직업군이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커피 내 직업군들이 다 매력적입니다. 각각의 직업들이 가진 장점들이 되게 뚜렷하고, 그런데 저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던 직업 같은 경우에는 그린빈 바이어와 커퍼가 있었어요. 이제 흔히들 말해서 이제 스페셜티 커피 씬이라고 하는 데에서 그 그린빈 바이어 커퍼는 표면에 드러나는 직업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쉽게 저 사람 그린빈 바이어야, 저 사람 커퍼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직업들이고 굉장히 뒤에 숨어 있는 직업인데, 이 직업군의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린빈 바이어는 산지에 가서 농부들과 같이 소통을 하고요. 커퍼들은 그 모든 직업군 사이사이, 그린빈 바이어, 농부, 그리고 로스터, 바리스타 이 사이사이에서 커피의 맛을 구조적으로 잘 구분해주고 또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런 역할들이 어떻게 보면 커뮤니케이터의 역할을 해주는데, 그렇게 좀 커피 업계가 좀 더 발전할 수 있게끔 커뮤니케이터의 역할을 해주는 이 두 직업군이 저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두 분이 말씀하신 게 거의 맥락이 비슷하네요. 사실 바에서 일을 해야 하는 바리스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실제 커피 산지에 가서 좋은 원두를 가지고 와야 하는 그린빈 바이어의 경우에도 소통에 관한 능력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들에 대해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아, 그렇군요.
조 작가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정말 커피를 너무 좋아하셔서 커피 산지까지 막 휴가 내서 갔다 오시고 그런 열정이 굉장히 넘치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그런 카페 전에 언제였죠? 이탈리아 스타벅스 생겼을 때 네, 바로 그쵸? 이탈리아에 갔었죠. 예, 네, 그냥 생기자마자. 모은 돈 다 털어가지고 바로 이탈리아 가시더라고요. 스타벅스 가보겠다고. 그 정도의 열정을 가지신 분이라 정말 많은 카페를 사실은 카페 경영을 하시면 이렇게 다른 카페들을 많이 가보실 경험들이 많지가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조 작가님은 정말 많은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카페들을 직접 가보고 거기서 커피를 마셔보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제는 조금 내가 생각하는 좋은 카페와 나쁜 카페 혹은 잘 되는 카페, 잘하는 카페 기준들이 좀 명확해지셨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너무 궁금합니다. 사실 이 얘기는 제 또 책 홍보를 하게 되는데 이제 실용 커피 서적이라는 제 서적 안에 네. 이 똑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좀 길게 글로 써놨는데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좋은 카페의 기준이라고 했을 때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3가지 정도를. 그래서 첫 번째는 위생이에요. 커피도 음식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입안에 들어가는 것을 만드는 그런 직업군으로서 위생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막 바가 들었거나 커피 잔을 내왔는데 막 뭐가 묻어 있거나 네. 이러면은 굉장히 좀 저는 좋은 카페라는 인식이 안 들더라고요. 실제로 커피도 맛이 있지 않았던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제 스페셜티 업계에도 굉장히 많은 직업분들이 있어요. 커피를 사오는 그린빈 바이어, 맛보는 컵퍼, 그 다음에 커피를 내리는 바리스타, 뭐 볶는 로스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각각의 역할들이 전문가로서 좀 약간 존중되는 카페들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근데 가끔씩 어떤 카페를 가다 보면 본인이 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커피도 생두도 사오고 해외에서 로스팅도 직접 하고 또 뭐 추출도 다 하고 모든 걸 다 하세요. 근데 간혹 가다가 정말 천재 같은 분들이 있어서 이걸 다 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리적으로는 사실 불가능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각각의 역할을 좀 분리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이 앞에 2가지 얘기를 좀 합쳐서 얘기해 보면 또 메뉴가 너무 많은 카페들도 상대적으로 좀 좋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메뉴가 많은 경우에는 위생적으로 관리하기도 굉장히 힘들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전문성을 발휘하기가 힘들어요. 커피를 파는 곳에서 막 파스타도 팔고 막 냉면도 팔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메뉴도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전문가의 능력을 좀 존중하는 선에서 운영하는 카페가 좋은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예외는 또 존재를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김병기 대표를 만난 곳이 이제 안암동의 보헤미안이라는 네. 카페인데요. 거기는 이제 마스터라는 사람이 그 모든 걸 다 해요. 커피도 사고 볶고 내리고 서빙까지도 다 관여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카페들이 있어요. 예외는 있기 때문에 이런 원칙들이 있더라도 모든 카페를 편견 없이 가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저는 위생인데 위생만큼은 좀 타협하기 힘든 가치가 아닌가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정말 의미 있는 네. 키워드네요. 네. 어찌됐든 분위기가 아무리 좋고 커피가 아무리 맛있어도 위생에 대한 원칙을 지키지 않는 곳은 사실 맛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그렇군요. 아까 메뉴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제가 호주에 한번 멜버른이라는 도시에 갔을 때 정말 인상적이었던 게 거기는 그냥 화이트 블랙 이렇게 2가지로만 커피 메뉴를 주로 팔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심플하게 만드는 거. 사실 이거 제가 준비하지 않았던 질문이긴 한데 프리츠도 메뉴의 이름, 그리고 원두의 이름들을 굉장히 잘 이름 붙이시잖아요. 감사합니다. 잘 되어 가시나도 있었고 또 뭐 있었죠? 몇 서울 가지. 시네마. 네, 서울 시네마도 있고 올드독 뭐 이런 브랜드들이 있는데 이런 이미지 커피의 브랜딩을 그럼 원두의 이름들을 어떤 방식으로 좀 지으시는지 그 메커니즘이 좀 궁금했어요. 네, 그 들으셨을 때 일단은 그 처음 듣는 느낌? 낯설게? 네, 네. 낯설게 하는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뭐 브랜딩이라는 게 결국엔 다른 것과 차별화되는 네. 혹은 뭐 내 것을 명확히 하는 일종의 낙인 효과 같은 게 필요한 건데 그럴 때 익숙치 않으신 느낌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하는 느낌. 다만 그 조어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각 블렌드가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거든요. 네. 그 특징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음. 이를테면 서울 시네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산미가 강조된 블렌드인데 일부러 뭐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네, 시옷을 많이 사용해서 네. 네, 좀 산미가 느껴지는 한번 드시고 나면 네. 머릿속에서 이건 산미와 연결돼 있는 무언가다라고 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느껴지시게끔 음. 밸런스가 좋은 잘 되어 가시는 같은 경우에 잘 되어 간다는 느낌 자체가 밸런스가 좋다는 느낌이 연장선상에 있다고 믿어서 그런 형태로 저희가 네이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지는 질문인데 그런 면들이 사실은 소비자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프리츠를 사랑받는 브랜드로 만든 그런 이유라고 생각하시나요? 또 어떤 요소들이 있었을까요? 지금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지속 가능하게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요소들이 아마 있었을 텐데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커피에 대해서 가장 굉장히 진지하게 접근하는 건 맞습니다. 그 가장 훌륭한 식재료를 저희가 수급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직접 소싱을 하는 이유도 그 반증일 텐데요. 그것과 별개로 저희가 갖고 있는 훌륭한 것들을 편안하게 전달해 드리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해요. 네. 예를 들면 굉장히 아카데믹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커피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많고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그 모든 정보는 사실은 소비자분들이 매력적으로 느끼실 때 이게 어느 정도까지 맛있다고 느끼실지 우리가 전달하는 아카데믹한 정보들을 어디까지 공감해 주실지는 알 수 없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어렵고 교조적으로 가르치려고 들기보다는 저희가 편안하고 문턱을 낮춰서 일단은 저희 얘기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실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갖자. 네. 그래서 천천히 저희가 가까워지는 시간부터 갖고 있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이세요. 문법을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말들, 일반 소비자들한테, 일반 대중들에게 다가가기 어려운 것들보다는 우리만의 전달할 수 있는 어떤 은유적인 표현들이나 그런 가깝게 갈 수 있는 기호들을 사용해서 이제 브랜딩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금 스페셜티 커피씬은 사실 올해가 정말 어려웠죠. 공간에 대한 소비, 사실 카페 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지금 힘든 상황이실 것 같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어진 시대라고 올해 한 해를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면에서 바리스타가 커피를 내어주는 그 순간의 어떤 기쁨들이 일의 가장 큰 보람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이 감소하고 줄어든 이 시기였는데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세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걸 고민하고 계실 부분이기도 하고 꼭 카페씬만 아닐 텐데 네, 김 맞습니다. 대표님 프리츠 그리고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일단은 우리가 그 대면을 해서 만족감을 드린다는 건 기본적으로 친절에 베이스를 둘 텐데요. 네. 친절이라는 게 꼭 대면만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마음이란 게 꼭 직접 뵙고 비언어적인 표현을 표현함으로써 느낄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온라인으로도 얼마든지 편안하게 친절함 혹은 기쁨 같은 것들을 전달해 드릴 수 있다고 믿고 있고요. 네. 또 하나 뭐 덧붙이자면 저희 산업 자체가 지금 아주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사람들이 누군가와 만나서 시간을 보내고 맛있는 걸 먹고 마시는 시간 자체가 주는 즐거움을 쉽게 우리가 포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어떤 형태로든 위생적이고 방역에 잘 충실한 형태로 다시 그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이 꼭 돌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 돌아올 시간을 위해서 차근차근 또 뭔가 준비를 하고 계시겠죠. 네, 맞습니다. 네. 뭐 온라인도 마찬가지지만 오프라인도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안정감 느끼시면서 걱정하지 않으시면서 드실 수 있을까? 뭐 카페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것들 많이 생각해 두고 있습니다. 네. 요즘 프리츠는요 정말 저기 지금 실시간 댓글 댓글에서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섬세한님이 질문 주셨는데 프리츠 캐릭터가 물개인데요. 네. 많은 동물 중에 선택하게 된 이유 뭔가요? 이건 저희한테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네. 일종의 브랜딩에 대한 얘기죠. 네. 많은 분들이 카페를 시작하시거나 커피 비즈니스 들어온다고 하셨을 때 이름 짓거나 로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사실. 어려운 부분이죠. 저는 좀 편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프리츠가 물개를 선택한 이유는 순전히 우연입니다. 저는 프리츠라는 이름만으로 저희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설명하고 싶었는데 같이 작업해 주신 디자이너께서 조금 심심한 것 같다, 뭐라도 네. 있었으면 좋겠다 설명하셔서 그럼 저는 빵과 커피와 관계없는 거면 뭐든 좋다, 물개 같은 것도 상관없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진짜 물개를 그려오셨고요. 그게 제 마음에 쏙 들어서 네. 그걸 로고로 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프리츠 굿즈에 정말 열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최근에 정말 다양한 굿즈들을 또 출시를 하셨고, 뭐 이전에도 레트로 뭐 컵부터 뭐 이런 것들 사실 지금 많은 다른 회사들도 비슷하게 팔로우하고 있는데 사실 프리츠가 가장 먼저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영감 아이디어들은 처음에 어디서 갖고 오셨나요? 특히 공간에도 레트로의 그런 감성들을 네네. 지금은 좀 흔한 단어가 되었지만 처음에 창업하실 때부터 그런 레트로에 대한 감성들을 계속 끌어오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인사이트는 어디서 온 건지 그것도 한번 답해 주세요. 그 사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 했던 컨셉은 레트로라기보다는 한국입니다. 네, 제가 한국을 워낙 좋아하고 네.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많은 것들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제가 정말 사랑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브랜딩을 하는 데 있어서 적당한 낯설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아주 이질적인 것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럴 때 한국이라는 그 큰 틀에서의 컨셉 바운더리는 제가 느끼기에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을 중심으로 브랜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 많은 사실 고가구들과 정말 네. 어딘가에 버려져 있었을 것 같아요. 할머니 댁에서 네, 만날 수 있는. 정말요. 그런 파라솔과 막 이런 인테리어들이 사실 굉장히 한번 가보면 잊지 못할 공간으로 만들어서 고맙습니다. 네, 프리츠라는 이름을 잘 기억 못하시는 분들도 거기 그거 자개장 있던 카페 있잖아. 그 파라솔 촌스러운 거 있는 거기 있잖아. 맞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좀 미래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해오신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조 작가님 보시기에는 네. 최근 스페셜티 커피 업계에 정말 많은 변화들이 최근 2, 3년간 있었고요. 네,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네. 무인화의 트렌드도 있고요. 네. 또 최근에는 이제 카페보단 집에서 커피를 즐기는 문화들이 확산을 급격하게 하면서 또 집에서 즐기는 커피 문화들에 대한 변화도 있는데 조 작가님도 사실 본업은 지금 회사에서 식음료 네, 쪽을 식품업계에서, 식품업계에서 이제 몸담고 계시는데 앞으로 어떤 역할들 직업적으로는 어떤 역할의 변화가 있을지 그리고 공간으로서는 또 어떤 변화들을 예측할 수 있을지 최근의 변화들 지켜보신 것 중에 좀 인상적인 것들 위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의 변화라고 하면은 사실 저는 뭐 모두 다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 자동화 같은 경우에는 뭐 결코 피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고요. 뭐 자동화 에스프레소 머신은 당연히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라떼 아트도 요즘엔 자동으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즘 핸드드립도 로봇이 해주더라고요. 그런 자동화 같은 경우에는 점점 더 사람들이 익숙해지면서 앞으로는 산업에 큰 변화를 일으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간편 시장이 좀 많이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인스턴트도 스페셜티 커피 인스턴트가 많이 나왔고요. 프리츠도 출시한 적이 있었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캡슐 커피, 그 다음에 레디 투 브루 RTD 음료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역시 프리츠가 출시한 적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이런 이제 간편 커피 시장도 굉장히 확대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언택트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뭐 배달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많이 성장을 해서 산업 전반이 굉장히 자동화나 어떤 언택트 쪽으로 좀 변화가 많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스페셜티 커피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라고 했을 때 스페셜티 커피가 어떤 산업의 하나의 어떤 분야라기보다는 저는 하나의 장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페셜티 커피, 그러니까 프리츠 매장에 갔을 때 저희가 느끼는 어떤 그런 편안함이라든지 혹은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프리츠 매장의 바리스타들이 저에게 주었던 어떤 그런 느낌 같은 것들이 사실 스페셜티 커피 씬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고유한 감성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하고 좀 더 자신의 취향을 나누고 얘기를 하고 좀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영역이 생기는 거죠. 그런 영역으로서 이 스페셜티 커피는 계속 성장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또 하나의 생각입니다. 이어지는 질문인데 대표님 프리츠에서 인스턴트 커피 만드셨을 때는 네네. 어떤 굉장히 일찍 시작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어떤 계기로 만들게 되셨는지 그게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쉽지 않은 기술을 네. 필요로 하는 거고요.
다만 그 어떤 형태로든 뭐 인스턴트 커피나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뭐 간편 커피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간편 커피가 이 산업이 저희 한 스페셜티 커피 산업이라고 표현하는 우리 산업에도 유의미한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스페셜티 커피라고 표현할 때는 그 여지팝을 상대적으로 퀄리티에 대해서 더 나은 퀄리티를 하는 이런 산업이라고 쉽게 여길 수 있는데, 인스턴트 커피나 간편 커피는 상대적으로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그동안 믿어왔거든요. 근데 그게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라 훌륭한 식재료를 사용하고 훌륭한 기술을 사용하면 얼마든지도 쉽게 맛있는 커피를 즐길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편견이 사라졌어요. 아, 커피를 즐기는 방식 자체에 대한 편견이 전혀 사라졌고, 네. 커피 컵 퀄리티가 훌륭하게 나온다면 어떤 형태로도 커피를 즐길 수 있다면 저에게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참 많은 분들이 커피는 정말 좋은 머신에서 로스팅하고 정말 좋은 기계로 추출을 하고 혹은 정말 능력 있는 바리스타가 직접 브루잉해서 추출해 주는 것만이 좋은 커피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고정된 방식이라는 편견들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을 텐데, 사실 인스턴트 커피는 그거보다 더 한 단계 나아간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이시죠? 더 대중화할 수 있는. 네, 맞습니다. 조 작가님도 굉장히 많은 인스턴트 스페셜티 커피들을 맛보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해외에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나와 있나요? 사실 이 스페셜티 커피 인스턴트가 해외에서 먼저 출발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뭐 서든이라든지 네. 또 보일라 맞나요? 네. 보일라라는 커피든지 해서 해외 저희가 알고 있는 유명 스페셜티 커피 인스턴트 그 인텔리젠시아나 스톰타운 이런 데는 이미 다 인스턴트가 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시장은 좀 확장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면 소비를 하는 게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집에서 커피를 직접 갈아서 내리는 사람들도 많지가 않아요. 네. 생각보다. 네. 그런 사람들에게 인스턴트, 특히 맛과 향이 좋은 인스턴트는 굉장히 매력적인 소비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네. 이게 실제 저도 경험을 많이 해봤는데 집에서 정말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는데 결국은 간편한 게 제일 좋더라고요. 아, 그럼요. 그 네. 간편한 게 주는 매력을 이길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왜냐면 좋은 카페들이 동네 어귀마다 그리고 뭐 직장 근처마다 너무 많이 생겼고요. 집에서 먹을 때는 정말 그냥 맛있는 커피를 빠른 시간에 빨리 먹었으면 좋겠다. 라는 너무 생각 많이 하는 중요하죠. 것 같고, 또 최근에 보면 제가 본 트렌드 중에는 뭐 블루버틀 같은 경우도 뭐 일본에서 이제 자판기 사업을 뭐 새로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블루버틀과 자판기는 굉장히 안 어울리는 조합이었는데 제 생각엔.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그럼요. 저희 준비한 지 한참 됐습니다. 아. 이미 네. 프리츠 가면은 매장에, 꿀꺽꿀꺽이라는 네. 그 네, 맞습니다. 마실 수 네네네. 있는 음료가 있죠. 네네네. 아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준비를 하셨던 거군요. 네, 편하게 어디서나 훌륭한 음. 커피를 즐기실 수 있으면 저희가 그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까지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김병기 대표님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7년 동안 정말 스페셜티 커피 씬의 거의 선두 브랜드 몇 개 선두 브랜드 중에 하나로서 지금 고민하셨던 많은 것들의 그 결과로서 지금 말씀하셨던 대중화에 대한 고민들 정말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아까도 맞습니다. 뭐 메뉴가 많으면 사실 그 카페 좋은 카페 아닌 것 같아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요. 또 너무 복잡하게 설명돼 있는 거 사실 사람들 기억 못 하잖아요. 예전에 뭐 와인도 좋은 와인이라고 그래서 먹었는데 나중에 이름 생각하라 그러면 잘 기억 안 나는 거 많듯이 커피 씬도 좀 그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맞습니다. 생각 드네요. 네네. 질문 하나가 또 들어왔는데요. 프리츠 메뉴 중에 대표님이 직접 꼽는 추천 메뉴가 있다면 뭘까요?라고 질문 주셨어요.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데요. 네. 제가 바리스타로 근무할 때 제일 좋아하던 메뉴가 있습니다. 아, 아메리카노 한 잔에 크루아상이 따뜻할 때 올라올 때가 있어요. 아, 10시쯤, 네네. 11시쯤 오시면 그때 따뜻한 크루아상이 올라오거든요. 네. 무엇과도 바꾸기 힘들 정도로 아. 훌륭한 조합입니다. 시간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죠. 네. 중요합니다. 조 작가님은 인생 최고의 커피를 언제로 꼽으세요? 저 인생 최고의 커피요. 글쎄요, 저는 커피를 마시는 모든 순간이 다 항상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아. 저는 아침에 한
10분, 20분 정도 회사를 좀 일찍 나가서 직접 커피 그라인더랑 이런 거 다 가져가가지고 캔틴에서 커피를 내리거든요. 네. 근데 그 시간이 저한테는 매일 아침 되게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일터에서 좀 잘 해보자, 오늘도 하루를 좀 잘 보내보자, 스스로 좀 약간 다짐하고 기도하는 시간이고요. 또 좋은 커피라고 한다면 이렇게 좋은 분들과 같이 마시는 커피도 저한테는 되게, 김보라 기자님과 마셨던 커피도 기억에 남고, 김병기 대표님과 마셨던 커피도 기억에 남고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마셨던 커피도 기억에 남고요. 네, 그런 것들이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내리실 때 어떤 도구 이용하세요? 저는 그라인더는 전동 그라인더, 바라짜 버추소 그라인더로 갈아서 하리오도 있고요, 에어로프레스도 있고요, 뭐 웨이브 드리퍼도 갖다 놨고 다양하게 쓰시네요. 예, 제 자리 다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때 맞는 커피를 내리고 있습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조 작가님한테 커피 내려달라고 아침마다 주문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꺼이 내려주신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사람에 따라서 막 추출 기구 달리하고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다 내려주진 않고요. 좀 싫어하는 상사가 있으면 그냥 알아서 드시라고 하고, 좋아하는 상사가 있으면은 또 이렇게 또 잘 정성껏 내려드리고 또 그러고 있습니다. 네. 혹시 지금까지 다니셨던 카페 숫자를 기록해 놓으셨나요? 얼마나 되나요? 그거를 이렇게 숫자로 기록해 놓지는 않았고요. 그래도 사실, 대략 얼마나 어, 될까요? 글쎄요. 최소. 서울에 있는 스페셜티란 이름을 달고 있는 카페들은 제가 그냥 지나가다라고도 한 번씩은 들어가 보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정말 많이 다니셨을 거예요 아마. 저는 여기서 약간 좀 이제 제 책도 홍보했지만, 전 최근에 이제 김보라 기자님께서 그 지금 팔리는 것들의 비밀이라는 책을 내셨잖아요. 이제 거기서 좀 지금 팔리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네. 그 책의 관점에서 프리츠는 어떤 브랜드인지 좀 간단하게, 그러니까 산업 외적인 측면에서 프리츠는 왜 잘 팔리는가에 대한 좀 분석 같은 걸 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 정리하는 의미에서. 네, 사실 준비했습니다. 프리츠는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이거는 밀레니얼 Z세대와 상관없이 누구를 언제 데리고 가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누구나 기억할 수 있는 곳인데, 그곳이 왜 이렇게 탄생했느냐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오래 해봤습니다. 네, 한 가지는 공간에 대한 경험이었던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적인 것들, 그리고 그걸 최초에 시도했고, 메뉴의 이름들이나 원두 이름들이 한번 들으면 굉장히 각인이 돼요. 그 각인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브랜드의 정체성을 다양한 제품과 다양한 채널로 만나는데 그것들이 굉장히 일관성 있었던 것 같아요. 맞죠? 네.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네. 제가 거꾸로 좀 그 책에 대해서 저도 책을 읽었는데 여쭤보고 싶은 게 감사합니다. 있는데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그 밀레니엄 Z 세대들이 커피 씬을 바라보는 뭐 특정한 형태가 혹시 있을까요? 특정한 특정한 형태, 네. 뭐 시선? 커피 네. 씬을 바라보는. 네, 그 세대가 커피 씬 혹은 뭐 카페를 즐기는 형태 네.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독보적인 공간이어야 하는 것 같아요. 압도적인 공간이고, 사실은 국내 커피 문화는 프랜차이즈 커피들이 대중화한 거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고요. 다만 밀레니얼 Z 세대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특별한 순간, 기왕이면 그냥 특별한 경험들을 경험하고 싶은 그런 니즈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그런 측면이 있고, 아까 질문 주신 것 중에 또 하나는 프리츠처럼 소통을 열심히 했던 브랜드는 사실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SNS를 통해서 지금 직원들에 대한 소개들도 매거진처럼 계속 SNS로 하셨고, 그런 부분들이 정말 그냥 옆집에 있는 우리 카페 같은, 비록 그 물리적 거리가 멀더라도 굉장히 가까이 있는 카페로 느끼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팬덤으로 돌아오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에 뭐 크리스마스 시즌에 내셨던 것들도 굉장히 잘 된 걸로 알고 있고, 이런 어려운 위기에 그런 많은 축적된 것들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사실 시간이 너무 짧아요. 더 길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는데 김병기 대표님 이제 보내드릴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커피씬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들으면 정말 좋았을 만한 많은 팁들을 알려주신 것 같고, 그동안 카페를 운영하면서 느꼈던 이런 많은 고민과 생각들을 좀 정리된 것들을 들어볼 수 있었고요. 또 조 작가님을 통해서 최근의 커피 트렌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산업이 변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는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다음 코너는 펠트 커피에게 듣는 덕후들이 만들어가는 커피 세상이라는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잘하는 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더 이야기 나눠볼게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